결석자가 지금 엄청 많은데, 우와! 이야! 큰일 났어! 자, 아무튼, 안녕! 자, 아유, 우리도 일단 프린트 좀 먼저 줘야지. 잠깐.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한시간 안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6개 다 맞은 사람이 3명. 뭐 솔직히 말하면은 3번, 6번 빼고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뭐 물론 2번,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2번, 5번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좀 많이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난한 문제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5분도 안 걸렸어요. 다 푼 친구들이 5분도 안 걸렸어요. 너무 뭐 할 게 별로 없지 않냐 이러면서 그냥 보면서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4개 맞은 사람 1명. 오, 5개가 없어. 오, 5번, 6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노코멘트. 미안해. 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비밀 유지로. 자, 그리고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 아쉽게도 6개 다 맞은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아쉽게도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5번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원래는 좀 틀린 것들 위주로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어차피 이거 설명 다 빨리빨리 끝나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정리 그냥 한번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부탁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사실 집합 문제도 넣을 거다가 집합 문제는 안 넣었어요. 집합 문제는 왜? 집합은 요새 추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문제로 좀 집어넣습니다. 집합은 보통 수학 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1번 한번 좀 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에 관련해서 A, B, C 그 다음에 X, Y, G, W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는 함수는 뭐예요? A는 그냥 아무거나 놔도 되고 B도 대응 뭐 나와도 되고 C도 대응 뭐 나와도 돼요. 왜?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온다 그랬으니까 뭘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얘도 3가지. 그렇죠? 얘도 3가지. 똑같은 거 나와도 되니까. 그럼 얘도 3가지. 그렇죠? 그래서 3에 아니다. 4가지. 그래서 4의 세제곱. 그렇죠? 그래서 64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2번에서는 1, 2, 3, 4, 5가 마일과 1로 들어가는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1과 1이 대응이 적어도 1개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적어도 1개 이상. 그 2개 이상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전체에서 둘 다 대응이 다 있지 않은 것만 빼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는 방금 본 것처럼 얘가 2가지. 그렇죠? 2파이요. 2에 5제곱으로 들어가주면 되겠고 거기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지 않은 거. 그렇죠? 치역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 다 마이너스 1로만 가는 애들 그 다음에 1로만 가는 애들 그렇게 2가지 케이스만 빼주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마이너스 1로 가는 애는 이걸로만 가는 애는 이렇게 생긴 함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로 가는 함수는 다 1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런 함수 당연히 2의 5제곱 안에 있을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가는 2개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걔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만 빼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32 빼기 2니까 30가지가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오케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조금 어렵기는 해요. 조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조금 어려운 거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역이 1, 2, 3, 4, 5. 자, 공역도 1, 2, 3, 4, 5. 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X가 소수인 애들 2, 3, 5가 소수죠? 소수인 애들은 무조건 소수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기 소수가 뭐냐고 물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소수 설명했어요. 그래서 소수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 3, 5는 2, 3, 5로 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2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3도 3가지, 5도 3가지예요. 근데 문제점은 또 뭐예요? 가족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이면 소수로 간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조건도 있어요.
F1이 F2보다 크다. 그쵸? 그래서 F2는 소수에 대한 대응값이기 때문에 F2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개수가 결정될 겁니다. 그죠? 아, 집중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이거 놓치면은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는 마지막 막차 타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뒤에서 더 설명할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F2라는 애가 갈 수 있는 애가 2인 경우랑 두 번째 F2가 3인 경우랑 세 번째 F2가 5인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F2가 만약에 1로 간다면 2로 간다면 그쵸? 그럼 어차피 얘랑 얘는 2, 3, 5, 2, 3, 5 다 상관없어요. 그쵸? 그래서 F3도 세 가지. 그쵸? 그 다음에 F5도 세 가지. 그쵸? 아니, 얘네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뭐 다 2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F1이 F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보다 큰 값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1이 갈 수 있는 게 3, 4, 5. 세 가지예요. 그쵸? F1이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되는구나. 3, 4, 5로 갈 수 있구나. 그쵸? 3 또는 4 또는 5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1, 2, 3, 5의 배치를 다 끝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4밖에 없잖아요. 4는 조건이 있어요? 없죠?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4는 5가지가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곱의 법칙. 3, 3, 3, 5. 그렇죠? 3세제곱 곱하기 5. 그래서 27의 5배, 27의 5배 하면은 135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얘 답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거 하나만 한 거예요. 얘랑 얘도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지금 F2가 3으로 간다면 아니 뭐 얘는 똑같이 세 가지, 얘는 똑같이 세 가지. 근데 F1이 문제잖아요. F1이 3보다 커야 되니까 2가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얘는 무조건 5가지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9 곱하기 10, 90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F2가 5로 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가 뭐예요? F1이 F2보다 커야 되는데. 안 되죠? 이해돼요? 지금 문제가 뭔 소리지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F2가 5기 때문에 F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여기 세 가지, 빵! 그 다음에 5가지 이렇게 나와도 어차피 그냥 빵가지니까 얘네 다 되지 않냐. 그래서 더하면은 225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4번도 한번 좀 볼게요.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라고 돼 있어요. PATTERN. 그렇죠? 양 끝에 A랑 N이 오도록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렇죠? 일단 2개 먼저 정리해야지 뭐. 그렇죠? 그러면 A랑 N을 나열하니까 얘가 AN 2가지. 그렇죠? 2가지. A를 나열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도 무조건 N으로 가겠죠? 항상 조건이 까다로운 거 먼저 처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거 P, T, T, E, R 5개 나열하는 거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20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이 3번이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5번 문제도 한 번만 좀 볼게요. 5번 문제. 자, 어느 학급에서 7명의 학생이 상담하는 순서를 정하려고 하는데 A는 B, C, D보다 먼저 상담을 하고 E는 마지막에 상담한대요. 한번 봐봐요. A, B, C, D, E, F, G가 있는데 얘가 여기보다 먼저 상담하고 얘보다 뒤늦게 상담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지? 다 똑같은 걸로 보지 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5개를 그냥 다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걸로 나열하는 거, 이걸로 나열하는 거 괜찮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몰라. 그냥 이 중에서 나열하니까 7팩을 5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쵸? 그때 만약에 A, A, A,
A, A, 뭐, F, G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A는 B, C, D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E보다는 뒤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A는 앞에 반드시 E가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뒤에는 B, C, D가 나와야 돼요. 와, 근데 얘네 셋이 뭐가 B고 뭐가 C고 뭐가 D인지 몰라요. 순서. 그래서 3팩으로 들어가주면 답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 와, 난 이거 헷갈리는데? 그럼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조합 써도 된다 그랬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라고 조합은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에이 몰라. 여기에서 7자리 중에 5자리 뽑을래. 그래서 5자리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그 5자리가 얘네가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A는 반드시 2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2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고 B, C, D가 뒤에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2예요. 괜찮죠? 자리 뽑는 순간. 그럼 얘도 무조건 A로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B, C, D만 순서 좀 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팩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뭐 C, B, D 뭐 이렇게 나왔다. C, D, B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나머지 뭐예요? F, G. FG가 두 군데 순서만 나열해주면 될 겁니다. 괜찮죠? 둘이 답이 다를 리가 있어요? 없겠죠?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7, 6이 42에다가 6을 곱했으니까 6, 4, 24, 6, 22, 252로 나오게 되겠고 얘도 7, 6을 2일로 나누니까 그렇죠? 21에다가 6 곱하기 2 그렇죠? 그러면 126에다가 2배 했으니까 252 당연히 똑같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지겹겠죠? 이거 딱 레벨 2. 그쵸? 레벨 2. 6번. 자, 그러면 1, 2, 2, 3, 4, 5, 6, 7. 1, 2, 2, 3, 4, 5, 6, 7. 자, 모두 사용해서 8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6과 4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쵸? 6과 4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더 먼저 나온다? 6이 더 뒤에 나온다. 4가 앞에 나온다. 그렇죠? 순서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홀수도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뭐야? 어떻게 하면 돼? 홀수는 몰라. 방금 한 것처럼 다 같은 걸로 보자. 그러면 1로 볼게요. 1, 1, 1, 1. 그렇죠? 1, 1, 1, 1. 그 다음에 얘는 2로 보고 얘 둘 다 그냥 4로 봐요.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열해 주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8팩을 2팩, 2팩, 4팩 그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렇죠? 여기 만약에 1, 1, 1, 1, 그 다음에 2, 2, 4, 4 이렇게 나왔다면 무조건 맨 앞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5, 7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2는 어차피 같은 거고요. 4랑 6 중에서는 뭐가 더 앞에 있다? 4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뒤에 6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딱 1대1로 대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해돼요? 자, 아니면 두 번째,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몰라. 그냥 뭐 1, 3, 5, 7이 들어갈, 네 자리를 일단 뽑아주자. 그쵸? 그럼 네 자리를 뽑았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1, 3, 5, 7이야. 자리 뽑기만 하면 무조건 1, 3, 5, 7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2가 들어갈 자리도 2개 골라볼게요. 그럼 2가 2개 들어갈 자리 골랐다. 그쵸? 그럼 나머지 두 자리는 어차피 4, 6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무조건 끝났네. 둘이 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뭘로 봐도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계산은 안 해봤는데, 420. 괜찮죠? 오케이. 420. 자, 그러면,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나가봅시다. 자, 여기, 27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여러 가지 순열 조금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경로의 수 정리한 다음, 중복조합까지 나가는 게 목표예요. 중복조합까지 나가는 거. 자, 그러면 저기 108번 하나만 해볼게요. 미안해. 같은 것이 있는 수열 딱 한 문제만 더 할게요. 그 순서가 정해진 수열. 108번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경로의 수로 가볼게요. 자, 내신 대비한다. 108번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있나?
이쪽에. 오! 잠깐. 우리 앞에 거 다 풀었지? 화이팅? 또 앞에 거 다 풀었나요? 오!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스텝 1은 일단 다 풀어야 돼요. 레벨 2까지는. 그래도 레벨 2는 좀 풀어놨구나. 스텝 1은 풀었네요. 여기가 좀 안 됐네. 이런 거 풀어놔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중복순열 빠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합과 함수는, 그래, 요건 좀 어려운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안 풀었어. 와! 해야 돼, 진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화이팅? 오케이. 응? 거기서 해도 상관없어. 준성아, 이거 앞에 좀 놔둘게요. 누가 졸린가 봐. 이거를 여기다가 놔둘게. 자, 108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인데,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펭귄 인형 3개, 곰인형 4개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근데 곰인형은 반드시 펭귄 인형보다 곰인형과 펭귄 인형은 순서대로 나열해 줘야 돼요. 방금 본 건가? 따봉. 자, 곰인형과 펭귄 인형은 반드시 순서대로 나열을 해 줘야 돼요. 풀었어요. 했나? 빠르다. 자, 근데 이때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이 왼쪽에서 두 번째 곰보다 더 왼쪽에 나열해 줘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지금 팽팽팽 고곰고곰 이렇게 썼는데 그냥 펭귄을 A라고 해볼게요. 그죠? 어차피 같은 걸로 봐도 되죠.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곰도 그냥 다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건 AAA, BBBB를 나열하는 거구나. 그쵸? AAA, BBBB를 나열하는 건데 두 번째 펭귄이 두 번째 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대요. 우와! 그러면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펭귄을 기준으로 갈 것이냐, 두 번째 곰을 기준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나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두 번째 곰을 그냥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얘 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뭘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 곰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자, 왼쪽에는 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요. 오른쪽에는 곰 2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이 얘보다 왼쪽에 나와야 된대요. 그럼 여기는 펭귄 인형이 적어도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최소 2개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첫 번째, 펭귄 인형이 여기 2개만 들어가고 이쪽에 하나 들어가는 케이스랑, 두 번째, 펭귄 인형이 여기 3개 다 몰빵되어 있는 경우, 여기 펭귄이 안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니, 만약에 여기에 펭귄 인형 하나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면은 어때요? 뭐 두 번째 펭귄이 두 번째 곰보다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쵸? 나 조건을 깨버린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그럼 이대로 나열하면 끝나네. 끝이에요.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분만 있다가. 사실 이 문제가 스텝 3로까지 놀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 3면 레벨 4인데 거기까지 놀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왜 스텝 3에다가 집어넣냐면 너무 많이 틀려요.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스텝 2 정도예요. 그러니까 레벨로 따지면 레벨 3 정도. 근데 정답률이 낮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내신에서 잘 낸다. 그쵸? 내신에서 잘 냅니다. 그리고 발상이 좋아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연습 용도로는 되게 좋은 문제에 속해요. 뭐 하나가 모자른다. 근데 이거 아니지. 지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아니, 나열을 해야지, 나머지. 응. 또 왼쪽, 오른쪽 다 나열해야죠. 전부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그냥 이 7개 인형 다 나열하는 모든 경우죠. 근데 지금 우린 그게 아니고 가나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열을 하는 거라 가조건, 나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펭귄과 곰은 크기 순이니까 그거까지는 그냥 고려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나조건이 지금 빠졌어. 여기에는. 이러면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펭귄 인형이 두 번째 곰보다 꼭 왼쪽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없지. 그래서 두 번째 곰을 기준 잡고 펭귄 2마리가 왼쪽에 있냐 아니면 왼쪽에 3개가 있냐 이렇게 케이스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 괜찮아. 머리를 쥐어짜요.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대. 야! 자, 미안. 시간 관계상 천천히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케이. 자, 뭐냐면, 요 1번 케이스가 결국 뭐냐면, 두 번째 곰인형 하나 있고, 얘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뭐 나열하는 거예요? AAB. 그죠? 팽팽곰. 그죠? 팽팽곰. 팽팽곰! 요거 나열하는 거죠. 괜찮아요? 왼쪽에다가. 오른쪽은 뭐예요? 팽곰곰. 그죠? 팽곰곰. 오른쪽에다가 팽곰곰 나열해준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러면 두 번째 곰이 두 번째 펭귄보다 무조건 더 뒤에 있으니까. 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곰이 두 번째 펭귄보다 더 뒤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렇죠? 그럼 이거 나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개를 3자리에다 나열하면 되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괜찮죠? 이해돼?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A, B, B만 나열하면 되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 곱의 법칙을 하면 3, 3, 9, 9 9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케이스는 그냥 9가지가 전부 다가 된다는 거.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상태는 두 번째 곰인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왼쪽에 팽팽팽과 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팽팽팽과
곰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AAAB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AA, BA인지, AB, AA인지, BA, AA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를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지 않나? 아니,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곰인형끼리 순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앞에 나열하는 게 네 가지고요. 그럼 뒤에 한번 봐봐요.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네. 여기 지금 펭귄이 하나도 없어요. 곰 두 개밖에 없어. 곰 두 개. 그쵸? 여긴 지금 곰 두 개만 나열해주면 되는구나. 나열할 게 없잖아. 2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다 비비요, 다 비비. 괜찮아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와, 그래서, 네 가지, 9가지. 총 13가지가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쵸?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도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 좀 더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미안, 시간 관계상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꼭 봐둬야 돼요. 미리 봐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지우고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얘는 좀 지우고 최단 경로의 수를 한 번만 가볼게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순열 있잖아요. 와, 고생했어. 왔어요. 첫 번째 원순열, 두 번째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 안에는 이제 집합의 개수도 있고, 단순히 나열하는 것도 있고, 집합과 함수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함수를 지금 테스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자, 근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진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렇죠? 테스트 4번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정해진 순열. 그렇죠? 요게 지금 테스트 5번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그렇죠? 순서가 정해진 순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 최단 경로의 수예요. 자, 최단 경로의 수. 자, 최단 경로의 수는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지도가 펼쳐져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 안에 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둘, 셋, 네 개의 세로 도로가 있고요. 가로로 3개 도로가 있다라고 일단 한번 쳐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갈 때 움직이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한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 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이거 다 최단 경로예요. 그러면 왜 최단 경로라고 하냐? 안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막 경로의 수로 잡혀져 버리니까 이러면 최단이 아니죠. 그죠? 다시 돌아.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가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좀 제외하자라는 거예요. 최단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게 만약에 등간격이라고 친다면 가로로 가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에요. 괜찮죠? 아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는 가로랑 세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경로를 지정을 하는데 북동쪽으로만 가야 되다 보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랑 서쪽으로 가는 거는 최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쪽과 북쪽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동쪽으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5번. 최대가 아니고 5번을 가야 돼요. 그렇죠? 왜? 아니 뭐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오른쪽으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쪽으로는 몇 번 가야 돼요? 4번. 1번, 2번, 3번, 4번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이런 경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번, 2번 이렇게는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걸 A라고 한번 나열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9자리 자리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나열 한번 해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9자리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이렇게 될 텐데
그쵸?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B가 될 거야. 그쵸?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B, B, 이러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곧 최단 경로의 수랑 1대1 대응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로 물론 팩팩분의 팩이니까 구시사로 써도 되고 아니면 구시오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예요. 왜? 9자리 중에 A가 들어갈 4자리를 골라도 되고 B가 들어갈 A가 들어갈 5자리를 골라도 되고 B가 들어갈 4자리를 골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일단 가장 심플한 이걸로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111번. 자, 얘 한 번만 직접 풀어봅시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미 풀고 넘어간 사람들은 심심하니까 다른 것 좀 잠깐 풀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A에서 P를 무조건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A에서 P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A, B예요. 그치? 그럼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수만큼 가죠. 그럼 A,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수. 요게 600을 402표로 나누는 건 괜찮지? 요거는 더 작잖아요. 그치? 그 몇 가지? 그치? 그럼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그치? 몇 가지예요? 그치? 아이고, 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요것도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로. 그죠? 그 다음에 세로. 그래서, 가로 3개, 세로 하나, 이렇게 나가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눈다. 여기까지가 4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P에서 B를 가는 것도 이쁜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A, B. 와, 그냥 2팩이네요. 그렇죠? 얘는 지금 2가지. 고배 법칙으로 가니까 당연히 8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이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A에서 B를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들어간다? 2팩을 5팩, 4팩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예요. A에서 집에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가위를 좀 사갖고 오래요. 가위를 사와야 돼. 여기 가위 파는 지점, P 지점 여기 있습니다. 자, 저기 그 다이소에 한번 들러서 가위를 사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A에서 P를 거쳤다 B를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개, 3개구나. 총 5개 중에 AA, BBB. 그쵸? 그래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A에서 P를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P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AAA, B이기 때문에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구나. 고배 법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 이번에는 A에서 B를 가려고 하는데 이 P 지점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길이 막혔어요. P 지점이 공사 중이라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P를 제외한 움직임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P를 제외하고 가는 거 여기 못 지나가요. B까지 가는 경우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체에서 그렇죠. A, P, B를 빼주면 되겠지 뭐. 괜찮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P 거쳐가는 경우를 그냥 다 빼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체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눈 걸 5팩을 3팩, 2팩 곱하기 4팩을 3팩으로 나눈 걸 빼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P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 아니,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P를 기준으로 나머지 지점들을 잡았다고 칠게요. Q, R, S,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잘랐지? 자, 왜 이렇게 자른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P, Q, R, S, T는 이 점들 중에서 A에서 B를 갈 때 이 점들 중에서 안 지나가는 점 있어요? 없죠. 두 개 동시에 지나가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못 지나가면서 셀 틈이 없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어떠냐면은 뭐랄까 이 전체 경우의 수가 A에서 Q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거랑 A에서 P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거랑 A에서 R을 거쳤다가 B를 가는 거랑 A에서 S 거쳤다 B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T 거쳤다가 B를 가는 거, 이거 각각 구하잖아요? 답이 얘랑 똑같겠죠? 너무 당연할 거예요. 괜찮죠?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번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P 제외한다고? 그럼 뭐 AQB 경우의 수, 그 다음에 ARB 경우의 수, ASB 경우의 수, ATB 경우의 수를 더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둘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뭐랄까 113번 한 번만 해볼게요. 113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머지? 미안. 재미없어. 다들 모의고사 봐서 힘든데, 그렇지? 기운이 안 난다. 한 명은 또 온다 그랬는데 지금 오지도 않고 있고. 이제 자, A에서 P를 거쳤다가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달래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A에서 P 거쳤다. B 가는 경로의 수. 너무 쉬워요. 오케이. 자, 뭔가 특이하기는 한데, 그쵸?
그죠. 그죠? 아, 근데 너무 쉽다. 미안해. 너무 쉽다. 그쵸? 너무 쉬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팩팩분의 팩으로 갈 수 있어요. A에서 P를 거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A, B. 그렇죠? 얘는 A에서 P를 거쳤다. B를 간다면 전체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것도 또 이쁜 직사각형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P에서 B를 가는 경우. 그럼 얘는 A, B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곱의 법칙으로 갑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5, 15, 4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마지막 그 방법을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방법인데 네 번째 풀이에요. 네 번째 풀이 제일 무식한 거 숫자로 밀기. 네 번째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아예 그냥 첫 번째 풀이 방법 점 찍고 가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숫자로 밀고 가는 방법이야. 자, 숫자로 밀고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뭐 벌써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A에서 B까지 갈 때 합의 법칙만 이용해서 그냥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 지점은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안 되죠.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한 가지. 그렇죠? 그럼 얘도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다 한 가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점은 올 수 있는 게 왼쪽에서 밑에서.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2니까 3, 4, 5로 나오게 되겠고,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2 더하기 1이니까 3, 4, 5, 6.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6, 10, 15, 21. 그리고 여기는 10, 15, 20, 35, 35. 얼마지? 56, 70, 126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해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왼쪽에서 오는 경우에서 한 가지 곱한 것과 밑에서 올라온 경우에서 한 가지 곱한 두 개를 더한 값, 합의 법칙. 그렇죠? 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돼요? 그래서 숫자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이 사실 좀 무식합니다. 사실 좀 무식해요. 근데 이 방법을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재작년에 우리 반 친구 중에 자기는 이거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자기는 무조건 이걸로 할 거래요. 수능 때까지 경로수 단 한 문제도 안 틀렸어요. 이걸로 다 풀려요. 진짜로. 그래서 얘만 잘해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지면 많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래 지금 여기서 P를 반드시 거쳐가지 않는 경우의 수 구한다 그러면 얘는 몇 가지일까요? 이거 말고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퀴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 113번 그래프에서 113번 경로에서 P점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직접 한 번만 잠깐 구해볼게요. 113번 똑같은 그림인데 문제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그냥 다 구해볼게요. 괜찮아? 그렇지, 너무 피곤하지. 그게 뭐지? 아니, 그냥 P라는 게 없고 그냥 저 그림에서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아니, 저 길이 없어요. 저 길이 없어. 저 113번 그림에서 P를 생각하지 마요.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예요. 모든 최단 경로의 수. 오케이. 아, 그러네. 오케이. 응?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를 못 지나가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못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요. 응? 이쪽을 위로 올라서 가요. 아니 P는 신경 안 써도 돼. P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A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수. 저 점선은 없는 거예요. 113번하고 그림 똑같은데 P라는 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 화이팅! 오케이. 아유, 숫자로 미는 걸로 잘 푼다. 오케이. 숫자로 밀어서 잘 푼다. 숫자로 밀어서 풀어도 됩니다. 미안. 너가 안 봤다고 더해줬어. 여기서 이거 하나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2를 안 곱해야지. 위에 게 이거고. 그치. 그래서 9가 더 더해졌어. 오케이. 아니요. 그렇게 빼면 안 돼.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서 돼. 지금 숫자로 밀어서 푼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 지금 이거 답 맞은 사람이 숫자로 밀어서 풀어서 답 맞은 사람이 지금 3명이고요. 1명은 점 찍고 풀어서 맞았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게 왜 안 되는지 혹시 알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간 거지? 응. 그렇게 나누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는 그냥, 민지한데. 의도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BB.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러면은, 이쁜 직사각형이라서 못 가는 데가 없어야지만 이렇게 팩분의 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못 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9팩으로 해서 6팩, 3팩으로 나누는 게 안 되지. 근데 여긴 5개로 하지 않았냐?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좀 헷갈리면 그냥 숫자로 밀고 가도 상관없어요. 난 2가지로 다 설명해 줄게. 자, 이거 2가지로 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2가지로. 자, 일단 첫 번째 한 번만 볼게요. 첫 번째, 이거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점을 찍고 가는 거예요. 사실 수능이 원하는 바가 이겁니다. 이걸로 들어가는 게 수능이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잠깐만. 근데 이걸로 다 풀린다며. 자, 이걸로 풀면은 되게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로 풀면은. 근데 숫자로 미는 걸 엄청 잘하는 달인들은 이걸로 또 뚫어내요. 일부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풀게끔 조건을 자꾸 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걸로도 풀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다 설명할 겁니다. 만약에 난 무조건 이걸로 올인해서 나는 어떻게든 풀어낼 거야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본인의 취향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점 찍고 하는 거. 왜? 이게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취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학통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케이? 다만 되는 것 뿐이에요. 자, 점 찍고 간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잡지? 여기 못 가잖아요. 이쁜 직사각형이 아니면 우리가 팩팩부대 팩을 못 한다고요. 왜? 아니,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간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된 건데 그래야 AA, B로 가든 AB, A로 가든 BA, A로 가든 그죠? 이쁜 직사각형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점선들 이거 존재 안 하죠? 점선들 존재 안 하는 거야. 이거 없는데 그냥 그려놓은 것 뿐인 거고 그럼 얘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무시해야 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위쪽으로 최대한 잡아보면 일단 여기가 모서리. 왜? 얘를 지정을 안 하면 아무래도 이쁜 직사각형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Q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은 R이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은 S라고 잡아볼게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A에서 Q 거쳤다가 B 가는 것과 A에서 R 거쳤다가 B 가는 것과 A에서 S 거쳤다가 B 가는 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AQB가 있겠고 두 번째 ARB가 있겠고 세 번째 ASB가 있을 거라는 거야. 이거 세 개 경우의 수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 개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쁜 직사각형 나오나? 나온다니까? 그죠? 왜 나와요? 자, 만약에 AQB라고 한다면 A에서 Q까지 가는 경로가 AABB. 그렇죠? 물론 나와도 상관없죠. 이쁜 직사각형 나오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Q에서 B 가는 것도 이쁜 직사각형 다 돼요. 그렇죠? AAAAB.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5팩을 4팩으로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저기 이거 아닌데. 저기 ARB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A에서 R을 거쳤다가 B를 간다고 쳐봐요. 둘 다 이쁜 직사각형 나오죠. 괜찮아요? 그러면 AAAB. 그쵸? 그래서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구나. 그러면 R에서 B까지 가는 거는 AAA, BB. 그렇죠? AAA, BB.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 뭐예요? ASB. A에서 S까지 가는 거는 이쁜 직사각형이 아닌데, 일직선이라서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잘렸어. 괜찮아요?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그래서 A에서, S에서 B를 가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또 점 찍고 가면 돼요. 얘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찍고 T, U, 그렇죠.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니면 S에서 B 가는 경우 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빼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A에서 S까지 가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S에서 B를 가는 건데 얘를 갖다가 STB. 그 다음에 SUB. SUB? 미안. SUB. 미안. 재미없다. 미안.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S에서 T를 거쳐서 가는 거, S에서 T 가는 거 한 가지죠. 그렇죠, 한 가지. T에서 B를 가는 건 AAB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S에서 U 가는 거는 2팩이 되겠고요. 자, U에서 B 가는 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얘 대신에 어떻게 풀 수 있다? 얘 대신에 A에서 S 가는 거 한 가지. S에서 B 가는 거를 에라 모르겠다 다 따지 놓고 TUV SVB를 빼주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S에서 B 가는 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S에서 U 거쳐서 아니다. S에서 V 거쳐서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괜찮아요? 이걸로 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은 얘는 지금 6, 5, 30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예요? 4 곱하기 10, 40까지 그리고 얘는 3 더하기 3, 2, 6 3 더하기 6 9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로 봐도 9가지인지 볼게요. 10가지에서 한 가지 뺐으니까 똑같이 9가지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79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나는 두 번째 아예 숫자로 밀고 들어가자. 숫자로 다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식하게 에라 모르겠다. 1, 1, 1, 1 1 괜찮죠? 왜 1인지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까지 오는 건 여기서부터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직전에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냥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밑에서 오는 거 한 가지 합쳐서 2가지. 괜찮죠? 얘는 3가지. 그럼 얘는 2가지 한 가지 더했으니까 3가지. 얘는 3가지 한 가지 더했으니까 4가지. 얘는 4가지 한 가지 더했으니까 5가지. 얘는 5가지 한 가지 더했으니까 6가지. 그렇죠? 자, 그럼 얘는 3가지 더했으니까 6가지. 얘는 6가지 4가지 더했으니까 10가지. 그리고 얘는 10가지 그 다음에 5가지 더했으니까 15가지가 되겠네요. 얘는 15 더하기 6이니까 21. 얘는 어떻게 구하지? 얘랑 얘를 넣어야 되는데 얘가 아직 없네요. 얘는 밑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오죠?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6 그대로 간다라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랑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최단경로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21 더하기 6이니까 27이 될 거고 얘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6가지. 자, 얘는 6가지, 10가지 하니까 16가지. 16가지, 15가지 하니까 31가지. 31가지, 21가지 하니까 52가지. 50에 27 더하니까 79가지. 그쵸? 그래서 답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은 하기 힘들어요. 다만 둘 다 알고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둘 다 알고 있는 게. 자, 그래서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은 지금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120번 한번 해볼게요. 120번. 뿅. 자, 나머지는 숙제예요. 자, 일단 120번으로 가볼게요. 너무 쉽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이, 어렵지, 이거. 졸려. 이거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오케이. 다른 건가? 프린트가. 똑같네. 120번. 근데 선을 그어버렸네. 질문 하나만 해도 응. 이거 아까 전에 수업 때 했는데. 응. 경영 숙제 어디까지 보면 그냥 뒤에 다 풀었거든요. 끝까지 다 풀었어? 네. 오. 문제는 질문 나온 질문이 한 7개가 나왔거든요. 그럼 얘를 A라고 잡을게요. 얘를 B라고 잡을게. 그럼 두 번째 B가 두 번째 A보다 더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B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앞에는 일단은 인형 이렇게 있고 그럼 펭귄 인형이 몇 개 들어가느냐인데 두 번째 펭귄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최소 A가 여기 2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A가 3개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B를 기준으로 세 자리에 A,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 A, B,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되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B를 기준으로 앞에 4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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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랑 뒤에 B, B를 나열하는 거. 그래서 몇 개 안 나와. 그치. 오케이.
조금 느리지? 앞에 거 여유 되면은 얘네들 레벨 4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가 좀 어렵죠. 레벨 4까지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문제가 되는 게 혹시 뭔지 알고 있을까요? 이거는 여기하고 여기서 아니, 지금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모든 경우를 다 구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통째로 이쁜 직사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 지나가는 것만 빼주면 이제 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지? 왜냐면 나머지는 다 되니까. 그러면 이 길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A에서 이 점을 와야 되지. 그 다음에 얘에서 여기를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 몇 가지예요? 그냥 일직선 AAA밖에 없잖아요. 아니 AAA. 자. A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데 들어가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예요? 진짜로? 똑같은 세 개를 나열하는 거? 응. 6가지요? 똑같은 세 개를 나열하는데? 이거 A 세 개 나열하는 게 AAA 말고 딴 거 있어요? 있을까? 없지, 한 가지야. 한 가지예요. 아니, 실제로 이거 계산해보면 다 다른 걸로 잡고 세 개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똑같은 거가 세 개 있으니까 30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잖아요. 맞잖아요. 괜찮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그치? 아니, 왜냐면은 있다라면은, 왜냐면 없는데 지나가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한 가지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예요? 응? 그러니까 이 길이 없는데 지나가는 것들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